옛날 옛적 간날가적 황선이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가 좀 썰렁하죠? 네네. 박지혜 선생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당분간 선희쌤하고 저하고 단 둘이 진행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안타까워요. 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씩씩하게 잘하고 있어야죠. 아, 씩씩하게 딸 노릇을 열심히 하고 계실 GSM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네.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추억 소환 만화 주제곡을 선곡해서 신났었어요. 네, 네, 네. 오늘 그래서 2탄 유미경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못 넣어가지고 막 아, 진짜요? 오늘 좋아하시는 곡들이 다 대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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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곡이 돼 있어요. 첫 곡이 영심이네요. 나 영심이 좀 엄청 좋아해요. 제 별명이 영심이었어요. 닮았네? 네. 네. 그러면 네. 선생님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조용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나뭇잎배. 어저께 띄워놓은 나뭇잎배는 굳은 비가 오는데 어디로 갔나. 물가의 빚어진 풀잎새에는 조희 쪽 흰 돛이 있을 뿐일세. 어저께 벌레 손님 태워 건네던 새파란 나뭇잎 작은 나룻배. 돛대와 배몸은 어디로 가고 연못채는 빗방울 소리 뿐일세. 어린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나뭇잎배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노래로도 만들어서 동요로도 불려졌던 그런 시입니다. 읽어드렸던 조희 쪽 흰 돛이 있을 뿐일세라고 할 때에 조희는 종이를 말하는 거라고 해요. 네.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 영심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해봐 어서 해봐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알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 영심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다니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해봐 어서 해봐 해봐
번째 이야기, 귀먹은 집오리. 널따란 연못에 하얗고 어여쁜 집오리 2마리가 길리우고 있었습니다. 2마리가 모두 수컷이고 모양도 쌍둥이같이 똑같았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불쌍하게 귀가 먹어서 사람의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건만은, 다른 한 놈은 귀가 몹시 밝아서 사람들이 가는 소리로 소곤거리는 소리까지 잘 알아들으면서도 귀먹은 오리를 잘 보아주지 아니하고 늘 속이기만 하여 왔습니다. 매일 3차례씩 주인집 아이가 연못가에 나와서 땅 위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때마다 귀밝은 오리가 사람이 먹이를 줄 때 잘못 어릿어릿하다가는 잡히기가 쉬우니까 내가 먼저 가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아서 위험하지 않거든 부를 것이니 그때 오라 속이고, 제가 먼저 가서 싫도록 먹은 후에 겨우 귀머거리를 불러서 나머지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귀머거리 오리는 속는 줄은 모르고 대단히 친한 동무로만 믿고 날마다 찌꺼기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줄은 모르고 주인집 아이는 잡힐 줄만 알고 있는 귀머거리를 저 우리는 웬일인지 길이 들지를 않는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날 저녁 때 주인 영감이 연못가에 와서 먹이를 뿌리면서 이 오리는 2마리가 다 알을 낳지 않으니까 오늘은 한 마리를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리를 벌써 알아듣고 귀 밝은 놈이 개교를 내서 귀머거리를 보고 여보게 오늘은 잡힐 염려가 없으니 같이 가세 하였습니다. 귀머거리는 속는 줄은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귀 밝은 놈을 따라 함께 먹으러 나아갔습니다. 먹이를 한참 먹고 있노라니까 벼랑간의 주인이 달겨들어서 오리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줄 미리 알고 귀 밝은 놈은 처음부터 눈치만 채고 있다가 얼른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잡힌 것은 불쌍한 귀머거리였습니다. 귀 밝은 놈에게 속은 줄은 알지 못하고 날개를 잔뜩 붙잡힌 채로 매달려서 푸드덕거리면서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인의 아기가 쫓아와서 아버지, 그 오리를 왜 잡으셨습니까? 길도 잘 들었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 오리가 늘 먼저 나와서 먹이를 잘 먹는 오리인 줄 알고 물속에 있는 오리를 보고 늘 나중에 나오는 오리여서 오늘도 입대까지 안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주인 영감은 아이를 보고 알을 안이 낳으니까 잡아먹으련다 하니까 아이는 그 오리는 길도 잘 들고 귀여우니 놓아주시고 잡으시려면 저 연못 속에 있는 놈을 잡으시지요. 저 놈은 길도 잘 안 들고 먹이도 나중에 나와서 먹는 놈이요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럼 길 안 드는 오리를 잡기로 하자 하고 그 잡았던 오리를 발목에 헝겊을 감아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길 잘 든 놈은 표를 해두었다가 이따가 밤에 자러 들어가거든 발목에 헝겊 없는 놈을 잡으면 된다 하였습니다. 물속에서 귀 밝은 놈이 벌써 알아들었습니다. 애써 개교를 내어서 귀먹은 놈이 잡히도록 하였더니 이번에는 제가 잡히게 되었으므로 또 개교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귀먹은 오리를 보고 여보게 자네 큰일 났네. 자네 발목에 매인 헝겊이 그게 오늘 밤에 잡혀 죽을 표일세. 밤 되기 전에 지금 얼른 풀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귀머거리는 또 그걸 풀면 제가 죽게 되는 줄은 모르고 가르쳐 주어서 대단히 감사히 하고 절을 하면서 입으로 그 헝겊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 밝은 놈은 속으로 옳지 이제 되었다
하고 기뻐하면서 넌지시 그 헝겊을 집어서 제 발목에 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려고 애를 써도 그 입으로는 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벌써 해가지고 밤이 들어 어두워 갑니다. 하는 수 없이 귀 밝은 놈은 또 다른 꾀를 내어 귀먹은 오리를 잡히게 하려고 여보게, 오늘은 자네가 먼저 들어가 자게. 나는 사람들이 무슨 의논을 하는지 듣고 와 자겠네 하였습니다. 귀머거리는 안심하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귀 밝은 놈은 옳지, 이제 저놈만 잡히게 되었다 생각하고 즐거워하면서 저는 연못가 으슥한 곳에 가서 숨어 앉아서 귀머거리 잡혀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연못가에서 끼룩끼룩하고 괴롭게 우리가 우는 소리가 나는 고로 주인과 그 아이가 뛰어가 보니까 오리 한 마리가 집에 들어가 자지도 않고 연못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자빠져 있었습니다. 족제비에게 물려 죽었구나. 그러나 마침 발에 헝겊없는 길 안 든 오리였다 하고 말하니까 아이가 오리집을 들여다보고 나서 아버지, 이 오리에도 헝겊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귀 밝은 놈이 여러 번 귀머거리를 죽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 제가 죽었습니다.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누러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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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누러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웃어라 캔디야 울면은 바보다 캔디야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작은 새입니다. 럼네라는 하는 유명한 어른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나쁜 욕을 먹고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목에 병이 나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였습니다. 날마다 이야기를 들을 겸 놀러오는 조그만 소녀가 아침에 일찍 와서 보니까 날이 추운 때것만은 우유를 데우지도 않고 찬 것을 그냥 잡숫고 있었습니다. 목이 아픈 때 찬 우유를 먹으면 해로운 줄을 아는 고로
왜 찬 것을 잡수십니까? 불을 피우기가 싫으시면 제가 피워서 따뜻하게 데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럼네 선생은 깜짝 놀라서 소녀의 손목을 잡고 정성껏 말리면서 내가 찬 것을 먹더라도 제발 불은 피우지 말아다오. 이 아궁이에 뚫린 굴뚝 속에 조그만 새가 귀여운 새끼를 치고 기르는 중이란다. 만약 이 아궁이에 불을 떼면 연기가 나가서 굴뚝 속에 있는 새 어미와 새 새끼가 더워서 못 견딜 것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로 소녀는 조그만 새 새끼나 나비를 끔찍이 사랑하고 위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작은 짐승까지 잘 사랑합니다. 너와 나의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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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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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따고 내려온 요술공주 민키 민키 우주로 날아버린 요술나라 꿈나라 꿈과 희망의 요술나라 여기 있네 우리들의 세계 오늘은 어떤 꿈이 펼쳐질까 너와 나의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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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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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희망의 요술공주 민키 민키 너와 나의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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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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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따고 내려온 요술공주 민키 민키 우주로 날아버린 요술나라 꿈나라 꿈과 희망의 요술나라 여기 있네 우리들의 세계 오늘은 어떤 꿈이 펼쳐질까 너와 나의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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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술공주 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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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과 희망의 요술공주 민키 민키 참마음. 서양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불고 눈이 오시는 추운 날, 찢어진 옷을 입고 맨발을 벗고 길거리에서 발발 떨면서 울고 있는 어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돈 한 푼 주지 않고 모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 마침 소학교가 파하여 거지아이와 키가 똑같은 어린 학생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나서 책보를 끄르고 조그만 주머니를 꺼내서 한 사람은 공책 살 돈 10전을 내주고 또 한 학생은 연필 사려던 돈 5전밖에 없어서 5전을 주었습니다. 어린 거지는 무한히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학생 중에 제일 키 작은 학생은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 없이 거지 노릇하는 어린 동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 불쌍하기는 하고 돈은 없으니까 그냥 와락 달려들어서 거지의 손을 붙잡고 그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거지는 몹시 한이 없이 감사하여 꽃 파는 집으로 얼른 뛰어가서
지금 두 학생에게 받은 돈 10전과 5전을 다 주고 향내나는 꽃을 한 묶음 사가지고 와서 입 맞추어 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으로 그렇게 동무같이 알아주는 것이 제일 고마웠던 까닭입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세계 우주를 누벼라. 씩씩하게 살고 나른다. 짱가 우리들의 짱가 당당하게 지구를 지킨다. 짱가 우리들의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짠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생겨난다. 지구는 작은 세계 우주를 누벼라. 씩씩하게 살고 나른다. 짱가 우리들의 짱가 당당하게 지구를 지킨다. 짱가 우리들의 짱가 자, 다음 이야기 까치의 옷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조그만 집 한 채가 있고 그 집에 한 노파 한 분이 어린애 하나를 얻어다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뒷곁 담안에 올빼미 한 마리와 까치 한 마리가 있었는데 올빼미와 까치가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내고 또 주인 노파에게도 퍽 친하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노파가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린애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지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뒷곁에 가서 올빼미와 까치를 보고 내가 마을에를 잠깐 다녀올 것이니 너희가 그동안에 우리 아기를 잘 지켜보았다고 그 대신 잘만 보아주면 내가 상으로 옷을 한 벌씩 만들어 줄 것이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듯이 까치는 깍깍 울고 올빼미는 꾸룩꾸룩 울었습니다. 노파는 대답을 듣고 안심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다만 한 채 있는 이 집에 어린애 하나만 있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캄캄한 산속 저 밑에서 물소리만 출렁출렁 나고 바람은 쏴 불고 몹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무섬을 아니 타고 올빼미와 까치는 나뭇가지에 자지 않고 앉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었습니다. 그때 나무 밑에 쏴 하는 소리가 나더니 올빼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려다보니까 시커먼 구렁이가 어린애 자는 방을 향하고 자꾸 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까치를 보고 자꾸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까치도 정신을 차려 보니까 큰 구렁이가 어린애 방으로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일 났다고 까치가 자꾸 까까까까깍 울어서 동물을 불렀습니다. 아닌 밤중에 군호 소리를 듣고 까치떼가 금시에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까치가 힘을 합하여 구렁이 몸뚱이를 쪼았습니다. 그때 벌써 구렁이는 방 문턱에까지 왔으나 까치떼에게 뜯겨서 필경 죽어 늘어졌습니다. 구렁이가 죽는 것을 보고야 까치떼는 헤어져 갔습니다. 올빼미와 그 집 까치는 흥이 나서 눈을 크게 뜨고 또 지켰습니다. 얼마 안이 있어서 마을에 갔던 노파가 꺼져가는 등불을 들고 어린애가 자리나 있나 하며 급히 돌아왔습니다. 오니까 올빼미와 까치가 방문 앞에까지 와서 자꾸 우는 고로 가서 등불을 밝혀보니까 거기 구렁이 한 마리가 몹시 뜯겨서 죽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어린애를 끼어안고 기뻐하면서 우리 복덩이도 잘도 잔다. 오 까치야 올빼미야 기특하다. 너희 아니었다면 오늘은 큰일 날 뻔하였구나. 내가 내일 좋은 옷을 지어줄 것이니 오늘은 편히들 자거라 하였답니다. 이튿날이 되어 노파는 옷을 만들되 올빼미에게는 얼룩덜룩한 무늬 놓은 옷을 해주고 까치에게는 하얀 비단 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빼미는 진드근하니까 옷도 얼른 몸에 맞도록 잘 되어서 먼저 입었지만 까치는 하얀 비단 옷을 입는 게 좋아서 자꾸 긍정긍정 돌아다녔습니다. 노파가 옷을 대강 만들어서 맞나 안 맞나 보려고 한번 입혀보았습니다. 이애야 좀 진그드근하고 있거라. 어디 맞네 안 맞나 보자 하여도 까치는 그만 옷을 입더니 무한 기꺼워서 자꾸 긍정긍정 뛰어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노파도 성이 났습니다. 아 글쎄 이리 좀 오너라. 맞나 안 맞나 보자.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그 때때 옷에 검정물을 껴줄 터이다 하여도 까치는 그저 그 새 옷 입은 게 좋아서 자꾸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도 아니 올 터이냐. 소리를 질러도 까치는 기뻐서 뛰느라고 듣지도 못하고 그저 좋아서 긍정긍정 뛰어 돌아만 다녔습니다. 노파는 참다 못해서 이 애끼 녀석 하고 옆에 대야에 있던 검정물을 내어 껴얹었습니다. 까치는 긍정긍정 뛰다가 머리에서부터 검정물을 뒤었어서 머리까지 그 하얗던 비단옷까지 까맣게 되었습니다. 다만 배때기만 물을 안 맞아서 하얀 채로 있습니다. 그래도 까치는 그저 그 옷 입은 게 좋아서 그저 긍정긍정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까치는 등이 까맣고 지금까지도 그 옷을 그대로 입고서 좋아서 긍정긍정 뛰어다닙니다. 기육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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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잭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일 나타나면 모두 덜덜덜 떠네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비켜라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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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일 없는 돼지. 옛날 어느 부잣집에 개와 고양이와 닭과 돼지가 살았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 주인의 생일이 되어 큰 잔치를 하는데 그날 아침에 그 집 짐승들이 모두 모여서 공론을 하였습니다. 개가 나서서 말하기를 자, 오늘이 우리 집 주인의 생일 잔치인데 우리들 중에서 일을 아니하고 놀고 먹는 자는 누구든지 잔치에 쓸 고기로 잡혀 죽는다더라. 큰일 났다. 하니까 고양이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집의 쥐를 모두 잡아주니까 놀고 먹는 자이 아님에 걱정 없다. 하고 또 닭은 말하기를 나는 때를 맞추어서 꼭 요 하고 울어서 시간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니까 걱정 없다. 하고 또 개가 말하기를 너는 밤에 자지 않고 도둑놈 못 오게 지키니까 걱정 없다 하였는데 돼지 혼자 아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잡혀 죽을까 보아서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돼지를 보고 개와 고양이와 닭은 마음이 좋지 아니하여 주인을 보고 말하기를 돼지에게도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게 하고 잡아가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였더니 주인도 그리하겠다고 하여 돼지는 좋다고 꿀꿀꿀꿀 하였습니다. 죽은 개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에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이야기는 해와 바람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려 쪽에 하늘 위에는 해와 바람 둘이 살았었는데, 해는 사람이 좋아서 언제든지 싱글싱글 웃기를 잘하고, 바람은 성미가 급하여서 골만 잘 내이고 싸움만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과 새들까지라도 바람 몹시 부는 날은 싫어하고 해가 잘 쪼이는 날은 좋아하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 하나가 길을 가는 것을 보고 해와 바람 둘이 서로 의논하기를, 누가 저 길 가는 사람의 입은 옷을 벗도록 할 재주가 있나 내기를 하자 하고 옷 벗기기 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바람은 우악스러운 힘으로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몹시 불었더니 그 사람은 깜짝 놀래어 옷이 찢어지고 바람에 날아갈까 보아서 더욱 웅숭그리고 옷을 잔뜩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더 몹시 부니까 그 사람은 추워져서 옷을 더 꼭 여미고 암만 하여도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람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지 못하였는데, 다음에 해는 따뜻한 얼굴로 내려 쪼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걸어가다가 해가 더욱 내리쪼여 땀이 흐르고 퍽 더우니까 나중에 옷을 벗어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바람이 벗긴 그 사람의 옷을 해가 벗겼는데, 내기를 이긴 해는 또 한 번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전화도 할 수 없는 밤이 오면 자꾸만 설레이는 내 마음, 꿈 속 마법의 세계로 손짓하는 저 달빛, 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별 같은 우리의 사랑,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것,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기적의 셀러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까, 헤어짐을 위한 시간일까, 시작도 끝도 필요하지 않는 운명 같은 이해가, 다정히 감싸오는 별의 빛은 나를 보는 당신의 눈빛,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것, 결코 우연이
다음 읽어드릴 이야기 제목은 천사입니다. 착한 아이가 죽으면 천사가 날아와서 그 조그마한 죽은 몸을 두 팔로 안고 커다랗고 하얀 날개를 펴면서 아이가 좋아하던 동리의 위를 훌훌 날아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한 아름이나 되도록 꽃을 따서 안고 갑니다. 천사가 그 꽃을 하느님께 가지고 가면 그 꽃은 땅 위에 있을 때보다도 훌륭하게 더 고와집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꽃을 받아 안으시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꽃에 입을 맞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꽃은 소리를 치며 기껍게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때 천사는 죽은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꿈같이 어렴풋하게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는 동안에 천사와 아이는 어느 틈에 아이가 땅 위에서 늘 놀던 동리의 위를 넘어 지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어우러진 꽃밭에 벌써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천사는 어느 꽃을 뽑아다가 하늘에 갖다 심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는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 꽃밭에는 여러 가지 꽃나무 틈에 한 조그맣고 가느다란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렇게 장난을 하였는지 반쯤 핀 봉오리 달린 가지는 모두 꺾여져서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는 퍽 측은해하는 듯이 슬퍼하는 얼굴로 에그 가엾어라. 이런 꽃도 하늘로 가져가면 잘 피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잠자코 그 장미꽃 나무를 뽑아들더니 착한 아이 하고 아이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는 그때도 꿈꾸는 듯이 사랑스러운 두 눈을 반쯤 가슴치레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꽃도 어서 땁시다 하고 둘이는 한아름이나 되도록 꽃을 많이 땄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금잔초와 할미꽃도 정성스럽게 뽑아 넣었습니다. 그만하면 훌륭하니 그만해가지고 어서 가지요. 그만하면 훌륭하니 그만해가지고 어서 가지요. 하고 아이가 말하니까 천사도 그 말을 듣고 곧 일어섰습니다. 어느 틈에 벌써 밤이 깊어서 더 할 수 없게 사방이 고요하였으므로 둘이는 그냥 그 길로 그 동리의 좁다란 골목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동리에는 대청결이 있었던 고로 그 거리에는 지저분한 북대기와 헌 깨어진 그릇이 여기저기 내어진 채로 굴러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중에서 화초분 깨어진 조각과 맑은 흙덩이 면 낫이 한 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라고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흙덩이는 화초분에서 굴러 나온 것인데 화초나무의 뿌리로 하여 엉키어 있기는 하지만 꽃나무가 마른 까닭으로 길거리에 내어 팽개쳐진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갑시다. 응? 그 까닭은 내가 지금 가면서 드릴 것이니 하고 천사는 그것을 거두어 모아가지고 다시 날개를 훨훨 펴면서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그 좁다란 동리의 굴속같이 가난한 집에 한 불쌍한 아이가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 나면서부터 항상 병으로 하여 줄곧 누워 앓고만 있었으므로 병이 적이 났을 때에도 지팽이를 짚고 방 속에서 두서너 번 왔다 갔다 하기도 간신히 하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굴속 같은 오막살이 속에서 거의 해를 못 조이고 지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잠깐 동안은 이 굴속 집에도 간신히 한 반 시간쯤 볕이 들이비치는데 그럴 때에는 그 불쌍한 아이는 병석에 누운 채로
오래간만에 햇빛을 쬐이면서 가늘디 가는 손을 앙상하게 얼굴 위까지 가져다가 햇빛에 비추어서 그 손의 살 속에 겨우 조금 남아있는 피가 붉게 비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쌍한 신세연은 고로 바깥 세상의 산이 어떻고 바다가 어떠한 것도 도무지 알 길 없고 오직 한 번 이웃집 아이가 느티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다 주었으므로 나뭇잎이나 숲을 빛이 파란 것인 줄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이웃집 아이에게 받은 느티나무 가지를 머리맡에 꽂아놓고 자기가 볕도 쬐이고 새도 울고 하는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난 후에 이웃집 아이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화초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 다만 하나가 뿌리가 달려 있었던 거로 아이는 그것을 분에다 심어달라 하여 늘 들어 누워있는 자리 옆에 들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심겨진 화초는 점점 크게 자라고 새싹이 돋아서 해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 화초가 그 불쌍한 아이에게는 넓고 놀기 좋은 마당같이 생각되어 이 세상에 다시 없이 귀중한 것으로 알게 되어서 병든 몸에는 다만 하나뿐인 동무인 그 화초를 물도 뿌리고 햇빛도 쬐어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적지 않이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초의 꿈을 꾸기도 하고 좋은 향긋한 냄새를 맡기도 하면서 그 꽃을 보고는 기뻐하면서 스스로 제 신세를 위로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아이는 기어코 죽어버렸답니다. 벌써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 온 지 1년이나 되는데 그 꽃은 그냥 그대로 그 들창 위에 놓인 채로 내버려 있더니 이윽고는 꽃과 나무가 마르니까 그냥 내어 팽개치게 되어 땅 위로 굴러나와서 깨어졌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긁어모아 가지고 온 이 불쌍한 꽃뿌리랍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임금님의 정원에 놓여있는 훌륭한 화초보다는 훨씬 더 아이를 위로해주고 있었답니다. 날아가면서 천사의 이 불쌍한 이야기를 듣고 그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천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샅샅이 자세히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곧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세히 알기만 해요. 그때 그 병든 불쌍한 아이는 실상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나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이 꽃을 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안겼던 아이는 눈을 번쩍 뜨고 그 천사의 어여쁘고도 부드러운 얼굴을 다시 말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두 사람은 벌써 찬란한 하늘나라에 당도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안겨온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다른 천사들과 같이 잔등 위에 희고 부드러운 큰 날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가져온 꽃을 받아서 가슴에 안고 꺾어진 장미꽃과 마른 꽃 뿌리와 다른 모든 꽃 위에 입을 맞추어 주시니까 꽃은 모두 일시에 기꺼운 소리를 치고 하느님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노랫소리는 어느 때까지든지 유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사가 된 아이의 소리도 말랐던 화초의 소리도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거북이 버터풀 야도란 귀종토도가스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산에서 들에서 때리고 뒹굴고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서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구.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하고 마주 잡은 두 손에 맹세해 힘을 내봐. 그래 힘을 내봐 용기를 내봐. 그래 용기를 내봐 피카 피카 피카츄 피카 피카 피카츄
오늘 만화 주제곡들 재밌었죠? 네. 제일 좋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목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노래 맞추기 게임 같은 거 할까요? 자, 맨 처음에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죠. 영심이. 왜냐면 이거 제 대학 때 별명이 영심이었거든요. 아, 네, 미팅 나간 남자가 저를 처음 보고 붙여줬던 별명이 영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제목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좋아하는 노래들이 초반에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캔디하고 민키. 아, 저도 캔디 정말 열혈 팬이었습니다. 네. 언니하고 싸우면서까지 제가 그 들장미 캔디를 본방사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었던 우리 그런 어린 만화였었네요. 청취자분들이 이 여기 음악 중에 아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들장미 소녀 캔디를 우리 막내하고 그 다시 한번 보기를 했었어요. 동영상 보기를. 그래서 아. 끝까지 한번 보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애하고 빨간 머리 앤을 보고 있었어요. 아, 빨간 머리엔도 네, 책도 좋죠. 네. 조그만 책방에 가서 빨간 머리 앤 책도 사왔는데 저희도 1권부터 3권까지 책을 사다 주기는 했는데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여자 주인공 만화 주제곡이 많았어가지고 중간에 그러네요. 들어있던 노래 두 곡이 오. 연달아 있었죠. 그러네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였을까요? 짱가하고 마징가 제트였어요. 짱가하고 마징가 제트가 여주인공들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 나머지 거죠, 그치? 곡들이 다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짱가하고 네. 마징가 제트만 빼고 네. 나머지가 다 그랬었네요. 네. 네. 저는 민키도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고 마징가 제트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마징가 제트. 네. 되게 그 깡통 로봇 나오는 네. 그,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열심히 봤죠. 네, 진짜. 우리 하나 빠진 노래가 있다. 아톰. 아, 그죠? 그렇구나. 네. 아톰은 여러 번 재방송을 해가지고 아톰도 생각나는 그러면 노래였네요. 만화 주제곡 3탄 가야 되나요? 그러게요.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 네. 또 빠진 곡들은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또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혜쌤 없이 선희쌤하고 저하고 둘이 진행을 해 보았는데 진땀 뺐습니다. 네, 지금 손에 얼굴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혜쌤 빨리 돌아와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이 네. 아기 공룡 둘리예요. 네. 네. 둘리 귀엽죠. 네, 그럼 우리 아기 공룡 둘리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